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험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1, 부 -4. 자, 시작이야. 모두가 이렇게 속삭여. 페리 입구를 통과하자 자동 판매기가 늘어선 로비가 나왔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 아저씨들이 익숙한 모습으로 둥근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일찌감치 맥주를 따고 있었다. 아까 봤어? 봤어. 그거 뭐였어? 고양이 아니었어? 아니, 그게 의자 같은 것도 달려가지 않았나? 장난감이겠지. 드론도 있어. 요즘 자주 보이더라. 이거 참, 소문이 돌고 있어. 방을 샅샅이 둘러보면서 소타 일행의 모습을 찾으며 로비를 종종 걸음으로 통과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교복 차림의 학생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아저씨들의 눈길이 따가워 땀이 더 솟구쳤다. 표시를 따라 계단을 올라 드문드문 승객이 앉은 객실을 거쳐 계단을 하나 더 오르자 바다가 바라보이는 페리의 복도가 나왔다. 진짜 어딜 간 거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마치 내 반려동물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또 그 반려동물이 어떤 부조리함에 쫓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좁은 복도를 달려서 빠져나오니 널찍하고 시야가 탁 트인 뒤 가판이었다. 아, 있다. 가판 한가운데 거센 바닷바람을 받으며 새끼 고양이와 어린이용 의자가 2미터 거리를 두고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현실인지, 아이나 꾸는 악몽인지 종잡을 수 없어 문득 현기증을 느꼈다. 왜 도망쳐? 소타씨가 고함치며 다가섰다. 그 거리만큼 하얀 고양이가 물러났다. 내 몸에 무슨 짓을 했어? 너는 도대체 뭐야? 하얀 고양이는 말없이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뒤는 철책이고 그 밑은 바다였다. 대답해. 의자가 다리를 훅 접더니 힘껏 하얀 고양이에게 달려들었다. 고양이는 가볍게 습격을 피하고 페리 가장 뒤쪽에 있는 가늘고 긴 레이더 마스트 살을 기어 올라갔다. 사레이더 등 신호기를 부착한 기둥. 아, 도망쳤어. 소타씨에게 다가가 나란히 기둥을 올려다봤다. 15m 정도 높이의 기둥 꼭대기에 하얀 고양이가 새초롬하게 앉아 있었다. 스즈메. 나를 보고 있다. 노랗고 동그란 눈이 엄청난 빛을 뿜어내고 있다. 다음에 또 봐. 하얀 고양이는 통통 튀는 어린 목소리로 말하고 기둥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런데 고양이는 뒤쪽에서 고속으로 다가온 경비정에 툭 떨어졌다. 아니. 경비정은 순식간에 우리 페리를 추월해 사라졌다. 더는 손쓸 방법이 없어 우리는 멀거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한동안 그러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 내가 사는 마을의 해안선이 아주 멀리 보였다. 항구에서부터 이어온 페리의 항로 흔적이 탯줄처럼 길게 뻗어나오다가 저물기 시작한 저녁해를 받으며 반짝반짝 빛나면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야 내 집에서 잔다고. 응,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어쨌든 내일은 집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 어두컴컴한 화장실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귀에 착 붙이고 있었다. 발밑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엔진 소리가 타마키 이모에게 들리지 않도록 스마트폰과 입가를 손바닥으로 덮었다. 잠깐만 기다려. 스즈메, 타마키 이모의 울듯한 표정이 목소리만으로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고 오는 건 괜찮아. 그런데 너,
방에 구급상자는 왜 썼어? 다친 거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아까 봤을 때 멀쩡했잖아? 그리고 마른 멸치,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 왜 꺼냈어? 참 꼼꼼한 사람이네. 통화하면서 벽을 채우고 있는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을 타마키 이모의 모습이 그려졌다. 학예회, 운동회, 2번의 졸업식, 3번의 입학식. 타마키 이모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고 옆에 있는 내 미소는 언제나 조금 차갑다. 그런 사진이 우리 집 여기저기에 걸려 있다. 나,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은데. 대답에 궁해진 내 침묵을 타마키 이모가 메운다. 너, 혹시 이상한 남자랑 사귀게 됐니? 아니라니까. 건전한, 아니 괜찮다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 이렇게 끝냈으니 더 걱정하겠네. 저 사람의 과잉보호도 더 심해지겠어. 하지만 그 정도의 문제는 내일에 내게 미루고 화장실을 나왔다. 생각해보니 한밤에 페리를 탄 것은 처음이었다. 바다는 한없이 검고 낮보다 훨씬 깊었다. 이토록 격렬하게 출렁이는 방대한 덩어리가 발미돼 있다니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으면 더 두려워질 것만 같았다. 상상력을 최대한 차단하고 계단을 올라 바깥 복도로 나왔다. 바람에 머리가 마구 나부낀다. 소타시는 복도 끝, 전망 가판으로 이어지는 바깥 계단 아래에 말없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린이용 의자의 모습으로 달빛을 조용히 받으며. 그보다 저 의자가 정말 소타시일까? 나는 수없이 불안에 휩싸였는데 그렇다면 소타시는 더 불안할 터이니 나라도 밝게 대하자고 다시금 결심했다. 소타시. 입에 에히메에 아침에 도착한대요. 선원에게 들은 말을 전하며 종종 걸음으로 소타시에게 다가갔다. 고양이가 뛰어내린 배도 같은 항구인가? 그럴까? 소타시의 목소리와 함께 의자가 쿵 소리를 내며 움직여 이쪽을 향했다.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려는 몸을 간신히 막고 밝은 목소리를 냈다. 나, 빵 사왔어요. 양손으로 품고 온 과자, 빵을 소타시 옆에 놓고 그 옆에 앉았다. 로비 자판기에서 파는 야키소바 빵과 우유 샌드위치, 종이 팩커피 우유와 딸기 오레오. 고마워, 웃음기를 살짝 머금은 목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배가 안 고파. 그렇지. 맞다. 의자의 몸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 리 없지. 자판기 앞에서 사올까 말까 한참 망설이기는 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도록, 나더라도 그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무릎을 꼭 안아 배를 눌렀다. 아침밥을 먹은 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과자 빵을 끼고 나란히 앉은 채 우리는 천천히 흘러가는 밤하늘을 한참 쳐다봤다. 살짝 일그러진 달이 높이 솟은 구름을 밝게 비추고 있다. 밤의 철제 복도는 싸늘했다. 저기요. 하지만 이렇게 내내 침묵만 지킬 수는 없어 과감히 물었다. 그 몸이요. 나, 그 고양이에게 저주받은 모양이야. 소타시는 자신을 비웃듯 낮게 웃었다. 저주라니. 괜찮아요? 아프거나 하지 않아요? 괜찮아, 말하며 웃는 소타에게 저도 모르게 손을 댔다. 따뜻하네. 의자는 사람의 체온을 지니고 있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다.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런 온도일 것이다. 의자의 눈동자, 등판에 새겨진 2개의 움푹 팬 곳에 설핏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지. 소타씨가 달을 보면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마음을 다잡고 말을 꺼냈다. 폐허의 석상. 내 이야기를 한바탕 다 들은 후에 그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요석이야. 내가 뺐어? 아니, 뺐다기보다 그냥 손으로 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전하려 했으나 소타씨의 자문하는 듯한 말에 막혔다. 그랬구나. 그럼 그 고양이가 요석인가? 자기 역할을 내던지고 도망칠 줄이야? 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요석을 자유롭게 해줬고 나는 그 녀석의 저주를 받았어. 아니, 말도 안 돼. 당황하고 말았다. 하지만 묘하게 이해가 되기도 했다. 석상에 새겨진 얼굴은 여우가 아니라 고양이였나. 돌이 손안에서 짐승으로 변한 듯했던 그 감촉. 죄송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어쩌면 좋죠? 나를 보던 의자의 눈동자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타씨가 낮게 한숨을 쉬었다. 아니야. 문을 늦게 찾은 내 잘못이야.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스즈메, 나는 토지시, 문 닫는 자야. 문 닫는? 끼익 소리를 내며 소타씨가 몸을 내게 돌렸다. 쿵 앞다리를 올려 비틀비틀 두 다리만으로 서서 등판에 걸어놓은 열쇠를 앞다리로 들어 보여줬다. 내가 방에서 가져온 장식이 있는 낡은 열쇠였다. 고양이가 도망친 뒤 내가 소타씨의 목에 걸어줬다.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열린 문을 이 열쇠로 잠그지. 콰당. 앞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소타씨가 말을 계속했다. 사람이 사라진 곳에는 뒷문이라 불리는 문이 열릴 때가 있어. 그런 문에서는 선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지.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 땅을 원래의 주인인 우부스나 오에게 돌려줘야 해. 그 일을 하려고 나는 일본 전역을 여행해. 이것이 원래 우리 문 닫는 자의 임무야. 오산토, 토지신. 뒷문. 토지시. 우부스나. 전혀 모르는 말인데 어디선가 들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의미는 모르겠는데 머릿속 저 깊은 곳에서는 다 이해된 것 같다. 왜?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스즈메. 배고프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타씨가 말했다. 먹어. 라며 앞다리로 과자 빵을 내 무릎까지 슬쩍 밀어줬다. 응. 우유 샌드위치를 들고 두 손으로 비닐 포장을 벗겼다. 달콤한 냄새가 확 나더니 바로 바닷바람에 실려갔다. 고양이를 다시 요석으로 돌려놓고 미미즈를 봉인해야 해. 그러면 나도 틀림없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나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리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스즈메는 내일 집으로 돌아가. 빵과 우유 크림의 촉촉한 달콤함이 소타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몸에 완전히 스며들었다. 낯익은 노란색 어린이용 의자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에 더는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나는 길을 잃은 아이다. 그러나 걷고 있는 장소가 그 별하늘의 초원이 아니다. 아마도 그보다 훨씬 전, 언제나 그 꿈에는 긴 스토리가 있고 날에 따라 시작 부분이거나 중반을 보여주거나 클라이맥스를 체험한다. 오늘 꿈은 이야기의 첫 부분 같다. 시간은 밤, 겨울의 깊은 밤, 역시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도 낯익은 건물들은 다 사라져 내가 어딜 걷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텅 빈 거리에는 아무도 없다. 지면은 젖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차가운 진흙이 구두를 무겁게 한다. 슬픔과 외로움과 불안은 이미 내 일부분이 되어 있어서 가득 찬 그 감정이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흔들린다. 춥다. 눈이 흩날려 하늘도 땅도 어두운 회색으로 온통 칠해져 있다. 그 회색을 살짝 잘라낸 듯 옅은 노란색의 보름달이 떠 있다. 그 밑에는 전파탑의 실루엣이 보인다. 이 근처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낯익은 것은 그것뿐이다. 엄마, 어디 있어? 그렇게 외치며 걸어가는 내 눈앞에 드디어 문이 나타난다. 눈으로 뒤덮인 건물 잔해 속에서 그 문만 우뚝 서 있다. 진눈깨비에 젖어 장식된 널빤지가 달빛을 흐릿하게 받고 있다. 빨려 들어가듯 내 손은 그 손잡이로 뻗어간다. 잡는다. 금속 손잡이는 피부에 달라붙을 듯 차갑다.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민다. 끼익 소리를 내면서 문이 열린다. 그 안의 풍경에 아이인 나는 놀라면서도 당연히 아는 장소인 것도 같은 마음이 든다. 처음 보는 장소인데 낯익다. 거부당하고 있는데 초대를 받은 것만 같다. 슬픈데 가슴이 뛴다. 문 안으로 눈부신 밤하늘의 초원으로 발을 내디딘다. 콰당. 뭔가가 쓰러지는 소리에 눈을 떴다. 소타씨. 뒤집힌 의자가 세 다리를 위로 향한 채 넘어져 있었다. 잠버릇이 엄청나네. 이거 잠버릇이지? 나는 상반신을 일으켰다. 난간 너머에 오렌지색으로 물든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괭이갈매기 떼가 집단 등교하는 초등학생처럼 떠들썩하게 하늘을 날고 있었다. 포도색으로 물든 하늘과 투명하고 청결한 태양. 일출이었다. 우리는 바깥 복도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소타시. 의자에 손을 대고 흔들어 봤다. 대답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체온이 있다. 잠들었구나. 그나마 안심하고 일어났다. 난간에서 몸을 내밀고 진행 방향을 바라봤다. 어느새 페리 주위에는 크고 작은 여러 섬이 보이고 여러 척의 배가 있었다. 우리는 오아카이, 번화한 분고스이도 육에 있었다. 은박지처럼 반짝이는 바다 저 너머에 여러 개의 크레인이 세워진 항구가 보였다. 바다 냄새에 석유 냄새와 식물, 물고기, 인간의 생활 냄새가 마구 뒤섞여 있다. 갑자기 몸을 내리누르는 듯한 음량으로 기적이 울렸다. 자, 이제 시작이야. 주위의 모든 것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문득 들었다. 무엇이 시작될지, 여행일지 인생일지, 아니면 단순한 하루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부터 시작이야. 소리와 냄새가, 빛이, 체온이, 그렇게 속닥속닥 속삭였다. 육규슈 오이타현과 시고쿠 에히메현 사이의 바닷길. 가슴이 막 두근거려. 아침 햇살이 그려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내뱉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